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인생은 정말 이제 파란만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다리를 잃은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이 평범하지 않아지는 순간 제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만의 생활을 해야 했고 부모님께서는 저의 정신건강적인 부분을 걱정해서 심리치료센터를 다니거나 다른 취미생활도 가져보기를 권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취미생활로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도 배우다 보니 흥미가 생겨서 그렇게 몇 달을 커피의 매력에 빠져서 지냈는데 그러던 중에 저와 함께 수업을 듣던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기도 했고 제 현재 상황이 스스로 당당하지 못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제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사실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저였으니까요. 직장 번듯하고 예의 바른 그 사람의 옆자리는 더더욱이 제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스타 수업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에도 그 사람은 처음처럼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날은 솔직히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사고로 다리를 잃어서 이제서야 겨우 휠체어를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아직 세상 밖으로 나서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 겁이 나고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연애를 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요. 이제껏 제가 그 사람에게 거절하면서 가장 길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등을 돌리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말에 신랑의 대답은 세상에 나왔을 때 손을 잡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였습니다. 그동안의 고백도 여러 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그 마지막 말은 계속해서 제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바리스타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커피의 매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카페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같이 가곤 했었는데 부모님도 사업을 하시고 일이 바쁘셔서 힘들어 하시는 걸 아는 터라 그때마다 어디 가자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잠깐 뭘 쉬기라도 했던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가보고 싶은 카페가 있는데 함께 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거절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물었는데 신랑은 흔쾌히 함께 가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데이트 장소를 커피를 좋아하는 저를 따라서 카페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곳의 카페를 가면서도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싫은 티나 찡그린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귀자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들과 다르지만 남들처럼 저희도 연애를 했어요. 그렇게 5년이나 되는 연애 기간 동안 저는 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5주년이 되는 날 그 사람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도 연애하면서 당연히 결혼에 대한 꿈을 꾸긴 했습니다만 제 처지를 생각하면 그것까진 생각하지 말자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오니 기쁘면서도 정말 많이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그 남자의 설득과 응원 덕분에 저는 그 남자와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고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시댁에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댁에서 봐야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시댁 근처 식당을 예약하고 먼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식당을 나오면서 제 휠체어를 밀어주는 신랑의 모습을 보시고는 시부모님이 작게 한숨을 내쉬는 걸 보았고 그날은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없이 자리가 끝났습니다. 결혼까지 못 갈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 이후로는 무탈하게 저희는 상견례를 했고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몇 달 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랑과 연애를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용기를 얻어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커피를 만들어야 해서 서빙과 정리 같은 부분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카페를 운영 중이었고 제가 직접 만든 쿠키와 함께 카페는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운영을 하니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주셨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당연히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부모님께서 카페를 방문하셨습니다. 미리 말씀도 없이 오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제가 준비한 커피와 쿠키를 가지고 시부모님께 갔습니다. 카페가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 제법 단골도 생겨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다 몇 시쯤 집에 들어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늦게까지는 하지 않고 8시쯤이면 대부분 집에 가요. 그렇게 간단한 안부만 물어보시다가 시부모님은 댁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마감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랑이 들어왔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곧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와봤어. 어머님, 낮에 귀뜸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집 정리를 해둘까봐 그랬지. 그럼 니네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셨니? 아, 네. 그렇게 한참을 집을 둘러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방 청소 상태, 냉장고 등등을 살펴보시더니 집이 깨끗하다며 칭찬을 하셨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랑이 식사 준비를 해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잘 드시더라고요. 며느라, 이거 우리 며느리가 다 한 거니? 낮에 집안일 도와주시는 도우미분이 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가정부를 불러? 네, 제가 몸이 이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거의 매일 가정부를 불러주세요. 그러니 사돈이 참 친절하시네. 그렇게 시부모님이 댁으로 돌아가셨고 저희도 설거지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시어머니께서 저희 카페로 찾아오셔서 반가운 마음에 자리로 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네가 다리가 그 모양이라 만나려면 늘 내가 이렇게 찾아와야 하는구나. 네?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너네 집 두 사람이 살기에 크지 않니?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라서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건 어떠니? 그건 땡땡씨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해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건 며느리인 네가 중간에서 애교 있게 잘 이야기해야 하는 거지. 아, 내가 같이 살면 너네 아침도 챙겨주고 이것저것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니? 저희 아침은 잘 안 먹기도 하고 지금도 도우미 이모님이 거의 매일 오셔서 불편한 점 없이 지내고 있어요. 얘는 그건 네 생각이지. 그 다리로 지내는데 우리 아들이 편할 리가 없잖아. 그때 밥 먹을 때도 우리 아들이 움직이고. 우리 아들이야 워낙 애가 순해서 물어봐봤자 싫다고 할 테니 너한테 온 거 아니냐.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함께 사는 거 불편할 것 같아요. 뭐야? 그리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게 되면 도우미 이모님도 이제 못 부릴 텐데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도우미를 왜 안 불러? 저희 부모님이 저희 두 사람 살림에 도움이 되라고 부르는 건데 식구가 늘어나면 금액도 더 비싸지고 저희 집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저희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는데. 참나. 그래서 계속 우리 아들을 부려먹겠다 이거지? 뭐냐? 그래,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장애인형 걷어서 결혼시켜줬더니 말 참 똑부러지게 잘하네. 너네 집은 돈 많아도 우리한테 쓸 돈은 없다 이거지? 그렇게 시어머님은 화가 나셔서는 카페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가셨고, 놀란 저는 그날 가게를 일찍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저런 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를 비하하는 말을 저렇게 서슴없이 하시는지. 그 말에 상처가 됐다기보다 그냥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인성의 바닥을 본 것 같아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퇴근하기도 전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집에 와서 또 저에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는데 뭐? 며느리 도리도 안 하는 게 이 큰 집에 같이 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나중에 그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모시고 살 거냐? 나중에 우리 나이 들면 요양원 보내고 둘이 지낼 생각이냐?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정말 너무너무 황당해서 솔직히 입이 막혀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두 분이서 그렇게 난리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신랑이 퇴근해서 들어왔고, 신랑은 두 어른을 챙겨서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왔더군요. 당신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해. 아니야, 당신한테 계속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셨던 거야? 장인어른이 좋은 집도 해주시고 가정부도 보내주시고 하니까 부러우셨던 것 같아. 내가 잘 타일러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 그래.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시댁에서 같이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흘렸는데 엄마가 엄청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봤더니 처음 상견례가 끝나고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무리한 예단을 요구하셨다고 하더군요. 딸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서요. 처음에는 괘씸해서 결혼을 반대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주던 저희 신랑이 마음에 걸려서 저희가 모르게 예단 겸해서 돈을 좀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적어도 저에게 함부로 하진 않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엄마가 화가 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충격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짓을 하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주차 중이던 엄마도 그냥 두고 혼자 올라와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저보고 장애인은 년이라고 욕은 엄청 하고 싫어하면서 왜 결혼시켰냐 했더니 결국 저희 집에 있는 돈 때문이었어요? 당신들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장애가 있어서 부족하다면 당신들은 그 돈에 당신 아들 나한테 팔아 넘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신 아들 팔아서 당신들 노후 자금이라도 마련하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뜯어낸 돈까지 다 받아내고 싶지만 이미 다 쓰셨을 것 같으니 그것까지는 돌려받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한 번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무시를 하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늙어서, 아니 늙기도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으면 앞으로 조용히 박혀서 지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제 휠체어를 넘어뜨렸습니다. 전 그렇게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절 그 사람들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혼자였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막했겠죠. 그렇게 얼마간 맞고 있었을까요? 엄마와 아래서 같이 만났는지 신랑이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맞고 있는 절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내던지셨고 남편은 두 분을 말리기 시작했는데 저희의 그 난장판은 결국 경찰이 와서야 끝났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 편에 설 줄 알았는데 그날로 완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부모라고 해도 용서하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저희 집에서는 폭행으로 이 두 분을 고소를 했고 전혀 합의를 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가 심하게 맞은 걸 보고 난 저희 아버지가
그 화를 참지 못해 자문 변호사분과 함께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을 폭행하게 될 경우 더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완전히 탈탈 털어버리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동의를 한 상태이고 자신의 부모님과는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 후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이분들은 사과를 해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며 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하기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네요. 그저 이 사람들을 다신 보고 싶지 않고 벌을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 남편과 같은 자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네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괴롭혀 줄 것입니다. 저 때문에 맞은 엄마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